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종강할 거예요. 기본반 종강할 거고, 우리 개발 관리 마케팅, 그리고 감정평가 할 겁니다. 자,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개론이라는 과목은 총 8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끝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웠던 파트가 총론이라는 파트였었어요. 그래서 총론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개념 같은 거 배웠어요. 개념이나 용어, 그리고 특성이나 속성 이런 거 배웠어요. 두 번째는 경제론이었어요. 경제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배웠죠. 세 번째는 시장론이었어요. 시장론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시장을 배웠고 후반부에서는 학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번째는요, 정책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투자하기 전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큰일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고요. 풀렸죠. 그게 정부의 정책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막 날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정책을 확인해야지. 그렇죠. 뭐 그다음에 투자론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 돈 가지고만 해요? 남 돈을 빌려오기도 해요. 남 돈을 빌려오기도 하죠. 그래서 뭐다? 돈 마련하는 게 금융론. 그리고 나서 우리 오늘 배울 게 개발 관리 마케팅인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하는데 죽어라고 말 안 듣죠. 떨어질 때는 무섭다, 올라갈 때 사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제 그 비트코인이랑 가상자산 인정해 준다 그래가지고 어제 폭등한 거 아세요? 가상자산? 모르세요? 어제 밤에 벼락 부자 된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마지막 감정평가.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풀어버리고 하고, 또 재건축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린 지역, 뭐 잠실이나 대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막 2억씩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종에 있으면서 그거 아세요? 세종시가 막 제2의 서울을 만나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들어보셨죠? 봐봐, 그거는 잘 듣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돈이 되는 곳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지역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중개사는 해당 지역만 중개할 수 있어요? 전국 다 할 수 있어요? 전국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개발론 할 거예요. 개발론.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투자하고 돈 마련했죠. 개발이 뭐 하는 거예요? 부동산 짓는 거죠. 맞죠? 관리하고 팔아먹고. 맞죠? 이거 배울 거예요. 여기에서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난이도는 되게 쉬운 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2교시에는 요거 2개 진행할 겁니다. 2교시 동안. 그리고 드디어 학교론의 꽃이죠. 마지막 감정평가. 여러분들 감정평가가 뭐예요? 근데 감정평가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어떤 걸 물어봐도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투자론이 뭐예요? 투자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그렇지.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꾀하는 걸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감정평가는 뭐예요? 가치를 평가하는 거. 오케이. 가치평가하는 거.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제적 가치를,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판정해서 표시한 것을 감정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길 가다가 언니 저 아파트 얼마일 것 같아? 9억 5천. 너는? 난 한 1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이게 다 감정평가인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가격인 하나의 가격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죠? 우린 그래서 그거를 가치평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앞에 2교시에는 개발관리 마케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지으러 가시죠. 이쪽 오시죠. 자, 개발의 개요입니다. 자, 부동산에서 개발이란 이 뜻이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 쇼핑, 레저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한다 라는 것이 개발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만 보셔야 됩니다. 2번에는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과 관련, 이제 우리는 법률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부동산 개발이란 이라고 나왔어요. 개발이 뭐냐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됐고, 자, 잘 보세요. 어딨냐? 토지를 조성하거나, 자르시고, 글자 기니까, 건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봐. 자, 개발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토지를 조성하거나, 오케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뭐다? 개발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만 제외하는 게 있어. 제외하는 게 있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반드시 뭐다? 제외된다 라고 하나만 발표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험에 맨날 이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요. 포함되게 뭐가 포함되지? 포함이 안 되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자,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을 개발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은 제외한다고요?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제외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있어요. 주체가. 그 개발의 주체가 1섹터는 정부나 민간, 국가. 아시겠죠? 2섹터는 민간, 3섹터는 함께 하는 것.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요건 들어만 두면 되고요. 되셨죠?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지문으로 매번 나오는 단골 손님 개발이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토지 조성, 건물이나 공작물 설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는 제외한다고?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제외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섹터는 국가, 2섹터는 민간, 3섹터는 민간과 공동 개발하는 거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발의 과정 7단계입니다. 개발의 과정 7단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거는 일본 분이 5가지 얘기한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워포드라는 분이 하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는 시험에 한 번씩 그냥 물어봐요. 근데 어렵지가 않아.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아이디어 단계다라는 소리예요. 자, 개발하기 전에 뭐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구상하는 거, 아이디어 단계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들어봤어요? 예타! 들어봤어요? 예타. 뭐 하는 거예요? 개발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계략적으로 돈 되는지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타당성 분석 하나 자체가 돈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처음에 예타. 세 번째 뭐예요? 땅 사요. 그렇죠? 개발 땅 사고. 네 번째 뭐다? 이제 진짜 돈 되는지 보고요. 맞죠? 금융이 뭐예요? 돈 마련. 맞죠? 건설, 팔아먹는다. 요거. 그래서 금건마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중 개발의 7단계의 과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다? 아이디어 단계, 예타, 부지 매입, 타당성, 금융건설, 마케팅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 얘가 문제예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어디보다 위에 있다고? 부지 매입 전에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도 외워요. 아, 예, 부, 타, 금건마 이렇게 외워요. 아예부타, 금건마 이렇게도 외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아이디어 단계에서 구상 단계다라고 나와요. 아시겠죠? 아이디어 단계는 구상 단계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개발할 때 7가지 단계, 아예부타, 금건마,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단계, 땅 사고 부지 매입, 타당성 분석, 금융, 건설, 마케팅. 그러니까 금융은 무조건 돈 마련하는 거예요. 돈 마련하면 뭐예요? 지어야 되겠지. 짓기 위해서 돈 마련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똑같잖아요. 여기서 봐봐. 돈 마련했잖아요. 그쵸? 돈 마련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짓잖아. 돈 마련하고 짓는다. 아시겠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개발할 때 위험한 점이 3가지가 생겼어요. 잠시만.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쪽. 자, 우리 투자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학계론에서 여러분들 위험이라는 말이 딱 뜨면 크게 3가지로 딱 문제가 나와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앞에 거 2개는 투자론에서 나오고 마지막 1개는 개발론에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투자의 위험입니다. 투자의 뭐? 위험입니다. 투자의 위험은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억나셔야 돼요. 투자할 때 위험한 거. 경시장. 첫 번째. 자,
투자할 때 위험한 건 첫 번째 위험 뭐다? 사업상 위험이에요. 기억나요? 무슨 위치? 쉬운 위치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우린 기본반에서 괜찮아. 자, 잘 보세요. 자, 사업상 위험은 사업하는 동안 위험한 거죠. 이건 뭐다?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은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상가용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 맞죠? 내가 사서 공급했는데 상가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무슨 위험? 시장 위험. 뭐에 포함된 건데? 사업상 위험에 포함된 거고. 그렇죠? 두 번째 뭐다? 운영 위험. 운영 위험은 종업원들이 일을 안 해. 맞죠? 맞죠? 그래서 영업 경비가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위치적 위험은 그런 거죠. 내가 중개 사무실 차렸어. 차렸는데 어디로 오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찾아가지 못해. 말씀드렸죠? 10번 출구 나오셔가지고 100m 걸어가다가 미용실 끼고 우회전하고 50m 걸어오다가 편의점 끼고 좌회전하고 또 100m 걸어오다가 뭐 고깃집 끼고 우회전하래요.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죽어도 못 찾아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위치적 위험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금융적 위험입니다. 금융적 위험이라는 것은 돈 빌렸다가 돈 못 갚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무슨 위험? 채무 이행 불이행. 채무 불이행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됐죠? 세 번째는요. 법률적 위험이에요. 법률적 위험은 내가 땅 샀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정책을 바꿔가지고 어머 내가 산 땅이 개발 제한 구역에 걸려버렸네.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죠. 법률적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인플레이션 위험. 자, 인플레이션 위험이 딱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맞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늘 쓰고 있어요. 모를 뿐이지. 야, 5만원 들고 갔더니 시장에서 살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를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다 인플레이션 위험이에요. 왜?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니까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차입자는 무슨 금리? 돈 빌린 사람은 무슨 금리? 고정금리를 선호하게 되고, 맞죠? 대출자는, 은행은 무슨 금리? 변동금리를 선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마지막, 부동산 사면 돈으로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은 뭐 때문에 생긴다? 낮은 환금성 때문에 생긴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5가지예요. 투자할 때 위험한 거 5가지마다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률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됐죠? 투자할 때는 5가지 고려하세요. 사, 금, 법, 인, 유 고려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투자에서 나오죠? 무슨 위험? 총 위험. 포트폴리오 총 위험이에요. 이거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총 위험. 이거 PF 아니에요. 아니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니에요. 포트폴리오예요. 아시겠죠? 자, 포트폴리오고 총 위험인데 총 위험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무슨 위험과 무슨 위험? 몰라요? 오케이. 모른대. 모르겠대. 자, 체계적 위험과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제가 포트폴리오 위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분산 투자하면은 위험을 줄일 수 있어야 되죠. 줄일 수 있는 것은 체계예요, 비체계예요? 줄일 수 있는 거. 비체계적 위험. 뭐다? 얘는 줄일 수 있는 위험. 얘는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없는 위험이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의 대표적인 예는 이자율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자율이나 경기 변동 같은 거.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들.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죠. 내가 상가 부동산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도 투자하고, 그쵸? 금도 투자하고, 맞죠? 이런 것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 등 되겠죠. 그러니까 상가 부동산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토지도 하고, 오피스텔도 하고, 그쵸? 해외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이런 것들. 이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위험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눠져 있고,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분산 투자해도 피할 수가 없고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피할 수 없어요? 이자율을 어떻게 바꿔요? 한국은행 총재세요? 아니죠.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투자에서 나오는 위험 두 가지. 투자의 위험은 5가지. 사금, 법인유였고요. 총 위험은 2가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우리 개발의 위험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부동산 개발 해본 적 없죠? 해본 적 있어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 법적으로 시비가 정말 많이 걸려요. 우리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부동산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맨날 하는 말이 10년은 늙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봐봐. 자, 개발 위험 3가지예요. 어렵지 않아? 법적으로 뭐 걸린다고? 시비 걸린다고. 아시겠죠? 뭐 하다 보면 개발하다가 보면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봐봐.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자, 여기 땅. 토지라고도 안 할게요. 땅. 됐죠? 땅. 됐죠? 야, 여기 건물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여기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은 거야. 건물 지었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옆에 와가지고 계속 쳐다봐요? 이 건물 쳐다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조권 방해가 되는데, 조만간 방해가 되는데, 하물며, 야, 여기 요만큼 우리 땅이야! 라고 우기도 하겠죠? 뭐 걸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시비 걸린다고요. 뭐 하면? 부동산 개발하면. 됐죠? 이거 우리 조카도 알아요. 야, 개발하면은 뭐가 위험해? 하면, 삼촌 법적으로 시비 걸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가르쳐 줬으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알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르쳐 안다고. 뭐다? 개발할 때 뭐 걸린다고? 법, 시비 걸린다고. 됐죠? 그럼 잘 보세요. 개발할 때 위험은 법, 시비인데, 요거는 무엇을 위주로 공부해야 되냐면,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예요. 법률적 위험이에요. 자, 법률적 위험을 줄이려면 우리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자, 법률적 위험에는 2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하는 공법상의 이용규제, 지역지구제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그거겠죠. 지역지구제나 토지거래 허가제 얘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사법으로 소유권 관계. 그렇죠. 뭐다? 내 땅인데 함부로 지었던 거.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다? 법률적 위험은 크게 공법적으로는 토지 이용규제, 사법적으로는 소유권 문제 2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미 확정된 토지를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법상의 관계는 개인들이 해결하고, 뭐다? 공법상 규제에서 이용규제가 중요하죠? 대표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봐봐. 지난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어.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법률적 위험이 줄어들었죠? 땅값 오르겠지. 당연한 말 아니에요? 위험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돈이 더?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다?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다? 보세요. 자, 법률적 위험을 줄이려면 뭐다?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매하셔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 개발 제한 구역에 묶일 일도 없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다시 묶일 염려도 없는 이런 땅들 사시면 뭐다? 법률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안 돼봐서 모르죠? 땅 사는데 갑자기 개발 제한구역 묶여. 난리 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그때부터 우리 손자한테 물려줘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거기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시장위험입니다. 2번째 뭐다? 시장위험. 자, 시장위험은 당연히 그거죠. 안 팔릴까봐 걱정되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3가지로 분석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다? 시장 연구. 그래서 뭐다? 수요 공급이 맞는가를 분석하는 거. 그래서 시장 연구는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거. 자, 시장성은 뭐예요?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렇죠? 잘 보세요. 봐봐. 개론쌤 시장성이 있어요? 시장성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요. 제가 가장 많은 곳에서 아마 하는 강사일 겁니다. 아마 현존하는 거. 그래서 꽤나 많은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봐봐. 자, 보세요. 시장 연구는 수요와 공급을 연구하는 거. 맞죠? 시장성 연구는 뭐다?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을 보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시장성 연구 밑에 있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 흡수율 분석은 요거예요. 네 글자. 네 음절로 끝내드릴게요. 야, 지으면 팔리, 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지으면 뭐? 팔리, 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쉽게 가르치고 나니 갑자기 우리 밴드 들어왔어요. 밴드 가입했어요? 자료 보고 있어요? 자, 팔리, 겠니 이렇게 했죠. 근데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요. 교수님, 이거 팔렸냐? 이거 뭐야? 팔렸냐? 교수님, 팔렸냐? 이거 뭐였죠? 이렇게 물어봐요. 팔렸냐예요? 팔리겠니예요? 이건 과거형이죠. 이건 미래형이죠. 어디 기분이 좀 나빠요? 3일절 연휴 끝이라서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지금? 표정이 이래요. 아시겠죠? 너무 그렇게 딱딱하지 마요. 무섭단 말이에요. 겁이 많아요.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팔렸냐? 아니에요, 그죠? 팔리겠니? 그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봐봐. 흡수율 분석이, 야, 시장에서 이거 지으면 팔리겠니? 시장에서 흡수가 되겠니? 그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잘 보세요. 읽어볼게요. 과거에 얼마나 흡수되었는가를 하는 과거 추세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미래를 앞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즉 뭐다? 과거에 이 동네에서 얼마만큼 100채를 공급해서 지었더니 90채가 흡수가 됐어요. 팔렸어요. 그걸 보고 뭐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왜? 앞으로 100채를 더 짓는다면 똑같이 90채가 팔리겠니? 이게 뭐다? 흡수율 분석이라고 해요. 됐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얼마나 흡수해 주는가, 얼마나 사 주는가, 수요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는, 아시겠죠? 세 가지 보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게 왜 쉽냐면 보세요.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결국 안 팔릴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었다가 안 팔릴까봐 걱정되는 거잖아요. 최소화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팔리겠니를 분석해보면 되겠죠. 이해되죠, 지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건 여러분들 주어를 잘 알아야 돼요. 주어를.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주어를 몰라서 많이 헷갈려요. 비용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 수요자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 누구? 건설업체가 떠안는 위험이다 라는 소리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봐봐. 개발업자는, 건축업자는 공사 기간 동안 추가 부담 비용에 대한 위험을 얘기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보죠. 우리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우리 3.3제곱미터당 평당이죠. 평당 공사비 한 600에서 700 정도면 충분히 지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난 뒤에 전 세계 무역 시스템에 가장 위기가 생긴 게 딱 한 가지예요. 뭐다?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공급 시스템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다? 우리 중견 업체들이 망한 거야. 중소 우리 보따리상, 오파상, 무역상들이 망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망하고 나니까는 누구밖에 안 남아요? 그나마 대형 무역체밖에 안 남죠.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겠죠. 맞죠? 여러분 혹시나 왜 건설업체 가가지고 이렇게 비료포대 본 적 있어요? 결혼식 맨날 봐요. 그게 이제 중국어가 아니라 베트남어로 바뀌었어요. 저 대만에서 좀 살아봤고 베트남에서 좀 살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할 줄 알아요.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비료포대에 있는 글자가 죄다 베트남어예요. 그럼 뭐예요? 아, 건설 자재 공급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베트남으로 다 바뀌었구나라고 바뀐 거죠. 보셨나요? 그래서 봐봐. 그때 뭐가 된 거예요? 공급망이 고장이 나면서 건설 자재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거의 1,000만 원도 넘는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비용 위험이에요. 누가 떠안는? 개발업자들이 떠안는, 공급업자들이 떠안는, 건축업자들이 떠안는 위험.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처음에 봐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개발업자가 저 200억까지만 쓸게요 라고 딱 상한을 둔 거예요. 오케이? 200억 이상 더 이상 안 쓴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짓다 보면은 자꾸 막 뭐가 늘어나고, 그죠? 비용이 많이 들고,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때도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고. 아시겠죠? 우린 요거를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제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최대 가격 보증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야, 나 이 건물 짓는데 총 공사비 200억까지만 쓸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한다고? 개발업자가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개발업자가 야,
나 200억까지만 쓸 거야. 딱 얘기한다고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겠죠. 값싼 자재 쓰겠죠. 저렴한 인력 쓰겠죠. 그래서 마다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개발의 위험은 몇 가지? 세 가지. 뭐였죠? 법, 시, 비. 무엇을 중점으로 공부해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몸을 좀 가려야 돼요.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려면 어떤 땅을 사야 돼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사야 되겠죠. 됐죠?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뭐다? 시장 분석. 수요 공급이죠. 두 번째 뭐다? 시장성 분석. 매매나 임대되는 거죠. 세 번째 뭐다? 흡수율 분석.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서 뭐다? 팔리, 겠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다? 비용 위험이죠. 개발업자가 떠안는 거예요. 개발업자가 200억까지만 떠안을게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은 안 떠안는다. 우리는 200억까지만 떠안을게를 최대 가격 보증 제도다.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세 개예요. 최대 가격 보증 제도. 그리고 뭐다?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흡수율 분석. 그리고 뭐다?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매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타당성 분석입니다.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요건 안 어려워요. 개발은 아주 쉬우니까. 자, 봅시다. 아까 동어 반복이에요, 거의. 잘 보세요. 자, 타당성이 뭐예요? 돈 되는지 분석하는 거죠. 타당성은 뭐야? 무조건 돈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건물 지을 동네 가가지고 이 동네에 누가 많이 사는지, 소득 수준은 어떤지, 인구는 얼마가 있는지, 이걸 보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크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뭐다? 시장 분석, 수요와 공급, 매매, 임대될 가능성, 팔리, 겠니 보는 거죠. 팔리, 겠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행 분석은 뭐다?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은 무조건 뭐다? 돈 되는지 보는 거예요. 돈 되면 투자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에서 물어는 봐요. 그래서 뭐다? 선행 분석은 세 가지예요. 지역 경제, 시장, 시장성. 그래서 지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 시, 성 분석. 요거 세 가지가 먼저 하는 분석이고요. 뒤에 하는 거는 돈 넣는 거죠. 타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정리해주세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건 안 할 수는 없고 잠깐 가볍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잠깐 볼게요. 이제는 재개발 잠깐 분류할게요. 재개발. 자, 재개발은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 네 가지랑 뭐다? 주거환경 정비법상 분류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뉩니다. 네 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시행 방법에 대한 분류는 첫 번째 뭐다? 보전 재개발. 재개발 종류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뭐다? 수복, 개량, 철거. 아시겠죠? 그래서 보전, 수복, 개량, 철거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보전 재개발은 우리 노후나 불량화 될 거를 관리를 잘해주는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유지관리예요. 유지관리예요. 됐죠? 유지관리입니다.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 보세요. 나봐야 돼. 두 번째 뭐다? 수복 재개발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자는 다른데 뜻이 똑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6.25 때 이렇게 어디냐 낙동까지 쭉 도망갔다가 맞죠? 전선 밀렸다가 다시 서울을 가지고 왔죠.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서울 수복이라고 얘기하죠. 한자는 조금 달라요. 근데 뜻이 똑같아요. 서울 수복의 가장 상징적인 그림이 뭐였냐면 인공기를 내리면서 서울시청에 이렇게 트랙기를 올린 장면이 있어요. 그거 봤어요 혹시? 3일자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서울 수복 그러면서 광복 8.15에 나와요. 8.15에 무조건 나오고 아시겠죠? 그러면 수복한다는 것은 뭐다? 노후 불량화 요인들만 제거하는 필요 없는 것만 없애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됐어요? 그래서 노후 불량화 요인들만 제거하면 수복 재개발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개량 재개발. 여러분들
경복궁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보세요. 창덕궁 가봤어요? 창경궁은요? 덕수궁은요? 경희궁은요? 작년에 종묘가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종묘 가면은 그 역대 그 왕들의 그 패들이 쫙 나와 있어. 나중에 가보세요. 우리 경복궁 가면은 가끔 이렇게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 있죠. 맞죠? 그거 왜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거 말고 T형으로 대답하면 입장료가 공짜예요. 알고 계세요? 우리 거기서 입고 있는 한복을 그냥 전통 한복이라고 얘기해요? 개량 한복이라고 얘기해요? 개량 한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개량이라는 말이 붙으면 새로운 것들이 첨가된다라는 거. 자, 그럼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 개량 한복에는 전통 한복에서 볼 수 없었던 활동성과 편의성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뭐다? 개량 재개발에 붙으면 새로운 것을 더해준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안 되는 겁니다. 자, 도시환경 주거정비법은 요거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세 가지는 뒤에 가서 함께 볼 겁니다. 자, 도시환경 주거정비법상 재개발의 분류입니다. 뒤로 넘어오시죠. 자, 이제 와보세요. 우리 공법 교수님 누구죠? 박정주 교수님인가요? 우리 그 정비법 배웠나요? 배우고 있죠? 보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도시환경 주거정비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비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정비기반시설이 뭐예요? 도로, 수도 이런 거를 정비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마다 극히 열악하대요. 정비기반시설이 뭐? 극히 열악하대요. 요건요 보기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두 번째마다 노후분양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라는 소리예요. 요건 포인트 세 가지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다? 극히 열악하다. 무엇이 극히 열악해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막 도로도 없고, 막 수도도 막 물 길러오고 막 그래야 되는 곳이에요. 가끔 있어요. 극히 열악하고, 무엇이?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고, 막 판자촌 엄청 많고, 그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마다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다. 라고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고 단독 다세대 중심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갔는데 막 도로도 제대로 안 나 있고 물도 막 어디서 막 길러와서 쓰고 판잣집이 막 나열되어 있고 그런 곳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많은 거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봤어요. 자, 보세요. 재미있게 한번 해보죠. 자, 이건 안 어려워요. 자, 이건 제가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자, 상상해 봅시다. 한 군데는 종로고요. 한 군데는 강남입니다. 재개발을 종로에서 할까요? 강남에서 할까요? 재개발은 어디서 할 것 같아요? 편하게 얘기해서 틀려도 돼요. 종로? 네, 맞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곳 바로 앞에 공평동이라는 데 있어요. 꼼장어 유명한데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 먹으러 가보세요.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 중개사가 되시면 전국 지리에 빠삭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요즘에 오면서 이렇게 지리를 외우면서 온단 말이에요. 아세요? 그냥 안 와요, 결혼쌤은. 여기 뭐가 있고. 은하수 공원부터 70km인 거 알아요? 제한속도? 몰라요? 모르는구나. 어디 저처럼 멀리서 오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네, 맞아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길 오면서 보고 오면서 외우면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자, 보세요. 재개발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해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해요. 그리고 봐봐. 노후 분양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어요. 누구 중심 상업이나 공업 지역에서 뭐다?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요. 인사동 저쪽에 안공역 쪽에서 오는 거 말고 인사동 종로 3가에서 탁구공원 쪽에서 넘어가다 보면 공평동 재개발 사업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도로 넓은 거 종로가 넓어요? 강남이 넓어요? 강남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무조건 정비 기반에서는 강남이 무조건 압도적으로 좋아요. 왜? 강남은 1970년대 이후에 계획해서 만든 구역이니까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재개발이라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정비 기반 시설이 일단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종로 가보면 막 길도 좁고, 그죠? 일방통행도 많고, 복잡하고, 그죠? 막 수레도 지나가고, 그러죠? 그래서 뭐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것이 어디다? 재개발 사업.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럼 뭐다? 상업이나 공업 지역이 무엇을?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 더 있죠. 재개발 사업에 굉장히 성공한 곳이 있죠. 서울시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성수동. 거기 원래 공장이 있었죠. 시멘트 공장이 있었죠. 그게 내보내고 재개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서울에 공업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성수동과 영등포. 나중에 그 네이버 지도 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 네이버 지도는 그 보라색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공업지역은 보라색 색칠되어 있는데 영등포는 보라색, 그리고 거기 성수동도 보라색인데 성수동이 보라색이 엄청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공업지역이 축소되고 있다는 그러겠죠. 거기에다 뭐였죠? 서울숲을 만든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봐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해요. 지금 뭐다? 도로나 수도가 별로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다. 그러니까 옛날 건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공업 지역 등에서, 맞죠? 성수동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었죠? 무엇을?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성수동 핫플입니다. 핫플. 아시겠죠? 상권이 엄청 좋아요. 이런 것처럼 뭐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왜 강남은 재건축이란 말만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강남은 1970년대 이후부터, 맞죠? 만들어진 거죠? 지도 본 적 있어요? 개론쌤의 취미는 지도 보는 거예요. 지도 보다가 지겨우면은 구글 지도 넘어가서 전 세계 지도 보고, 그리고 뉴욕이 왜 좋은지 이런 거 막 봐요. 보면 강남은 도시가 되게 예쁘게 바둑판처럼 딱딱딱 쪼개져 있어. 대구도 그래요. 대구도 계획도시라서 바둑판이랑 딱딱딱 쪼개 있어요. 부산은 정말 난리나요. 부산은 막 본 적 있어요? 혹시 부산 가봤어요? 차를 이렇게 못 좋아하지, 맞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좌회전 했는데 막 세 군데 좌회전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강남은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좋아요? 도로 좋아요. 영동대로 얼마나 좋은데요. 빵빵 뚫려있죠, 그렇죠? 남부산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뭐다? 재건축이니까 얘는 뭐다? 정비 기반 시설은 굉장히 양호한.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금은동 아파트 있죠. 금은동 땡마 아파트 있죠. 땡마 아파트 지은지 몇 년 됐어요? 3, 40년 넘었죠?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 그 아파트 뭐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라는 뜻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재건축이라는 것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해요. 즉 뭐다? 도로도 좋고 수도 좋고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안 좋다?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너무 많다. 아시겠죠? 보통 아파트 지을 때 한 30년 정도 기한을 가지고 짓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곳은 뭐 한다고요? 재건축한다고요. 잘 이해되시죠? 공법 강의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건 괜찮아요? 알겠어요. 할게요. 하지 말래. 잘하는데. 아시겠죠? 요거 세 가지예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단독 다세대 중심이고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열악하고 그냥 열악한 거예요.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그냥 밀집해 있어요. 그리고 상업, 공업 지역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포인트.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좋아요. 근데 뭐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공동주택마다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라고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문으로 틀린 거 골라라 라고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개발 방식의 유형 잠깐 볼게요. 자, 개발 방식의 유형입니다. 이건 어려운 거니까 개발은 다 쉬워요. 자, 개발할 때 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뭐다? 단순 개발, 이건 됐고. 환지랑 매수, 요거 두 개만 묶어주세요. 환지랑 매수, 요거 묶어주세요. 자, 매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댐 만들기 위해서 다 사버리는 거예요. 정부가. 이건 이해되죠? 환지는 지금 권리 축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설명드릴게요. 환지라는 거에 환지는 땅을 바꿔준다라는 소리예요. 환불, 똑같은 말이에요. 돈으로 다시 바꿔준다. 환지마다 땅으로 바꾸어준다. 근데 두 땅의 차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땅입니다. 땅이 있고, 두 번째 땅입니다. 무엇으로? 환지 방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봅시다. 여기가 원래 그냥 땅이 아니라 소지였어요. 소지 혹은 원지. 소지가 뭐였어요? 자연상태 그대로의 땅을 소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봐봐. 이렇게 강이 흐르고 여기에는 무엇이 자라고, 나무들이, 여기 막 꽃들이 막 자라고, 꽃들이 막 자라고, 여기에는 돌무덤이 이렇게 막 있고, 여기엔 나무가 막 자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 지역에 개론쌤이 요만큼의 땅이 있었단 거예요. 내 땅 있었단 거예요. 내 땅. 이해돼요 지금? 내 땅이 있었단 거예요. 내 땅이 있었는데 정부가 나와가지고, 야,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환지 방식으로 너네 땅 우리한테 주겠니? 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줘요. 주고 나면 어떻게 되냐? 정비 기반 시설이 갖춰진 땅으로 바뀌는 거지. 됐죠? 그러면 내 땅은 이렇게 작아진다라는 소리입니다. 땅이 작아졌어요. 환지했더니 땅이 감해졌다. 맞죠? 땅은 감해졌는데 땅값은 많이 올랐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니까는 공법 시간에 환지 방식 안 좋대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여기까지 설명할 거예요. 원래는 좋았어요. 요즘 보상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신개발 방식이고 토지를 재분배해 준다.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하고 난 뒤에 다시 돌려주는 방식은 환지 방식입니다. 땅을 바꿔서 다시 종전 소유자에게 돌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두 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혼용 방식은 두 개 섞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조심하셔야 돼요. 환지 방식은, 개발 방식은 신개발 방식이고 토지를 다시 재분배해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택지 개발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를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를 채비지와 보류지를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준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지금? 그래서 봐봐. 채비지, 비용을 채우기 위해서 남겨둔 땅. 아시겠죠? 보류지는 그냥 보류시킨 땅, 돌려주지 않고 냅둔 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부담금이 적다, 재산 가침에도 적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개발 이익이 사유화될 수가 있습니다. 매수 방식은 뭐다? 공공개발주체가 다 사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죠? 아시겠죠? 이렇게만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개발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